자, 첫 번째 우리 뒤에 이어서 이제 소연속록을 이어갈 건데 문제 번호는 18번부터 21번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총 문제가 4개 등장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답률 베스트 10에 들어가거나 하는 문제는 딱히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중요한 거지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수능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문제가 편성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우리 목표 해설의 핵심이라고 했었죠. 자, 일단 문제부터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면 18번 선택지에 자, 참고로 이 18번 문제 같은 녀석을 우리는 서술상 특징 문제라고 부르죠. 자, 소설 지문이 나오고 그 지문에 대해서 묻는데 1번의 배경묘사, 2번의 독백, 3번의 과거와 현재의 교차, 그리고 5번의 벽면적 배치 이런 말들 우리 지긋지긋하게 봤었어야 되죠. 오케이? 선택지에서 반복되는 어떤 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그 유형들은 각각 어떤 상황들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좀 특이한 거는 우리 정답이었던 4번에 다면적 갈등 관계라는 표현이 너희들 처음 보지 않았어? 선생님도 처음 봤어. 처음 뵙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선택지죠. 아무튼 다면적 갈등 관계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4번 선택지 자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지문의 내용과 대입시켜서 일치를 잘 시키는 게 중요했다. 다만 지금 소연섬록의 이 작품의 내용 속을 보면 등장인물이 생각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쵸? 그 갈등 관계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유사한 패턴들의 반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선택지 요령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 챙겨주시고요. 자, 19번 문제. 무슨 문제? 인물과 사건이지. 어쨌든 소설은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요. 그죠? 지금 여기서는 누가 뭐 했다. 그러니까 인물과 사건과 연결되는 문제니까 지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석파, 상서, 여씨, 양부인, 소씨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짓을 했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가면서 읽어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맥락을 고려해서 기억과 니은을 이해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소재의 의미 파악 혹은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랑 또 연결되는 그동안에 많이 나왔던 클래식한 문제죠. 당연히 이 기억과 니은은 어떤 공통점 혹은 차이점을 지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지금 판단 불가능하니까 일단 기억 니은을 따로따로 판단하는데 선생님 참고로 이런 문제 풀 때 팁을 하나 드렸었죠. 어서오세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 그냥 먼저 기억부터 쫙 구별을 해내세요. 그래서 기억 중에서 대략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맞다고 느껴지는 거 한두 개 혹은 애매모호한 거 한 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틀릴 거야. 그럼 나머지 두 개 틀린 녀석들은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간을 1초를 아끼기 위해서 덜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부터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21번 보기를 참고하라고 돼 있어. 자, 이 보기는 우리가 선생님 표현 말로는 이제 문제 출제용 보기라고 했었죠. 자, 소연선록은 우리 알고 있던 대로 고전소설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쵸? 우리 소연선록 그 작품 지문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가 배웠던 장면은 그 공주가 그지? 깽판 부려가지고 시아버지 입장에서 내쫓내 마태하는데 문제는 그 공주가 왕이 당연히 딸이니까 상서랑 왕의 권력이 충돌하는 그런 지점에서 우리 소연성 아저씨는 어땠어? 완벽한 원칙주의자였잖아, 그치? 대표적인 유교적 그리고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수호자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꺼져! 라고 당당하게 외쳤고 그를 말물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힘쓰는 모습이 보였던 지문이 있었어, 그치? 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는 분명히 다른 장면이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럼 다른 장면과 관련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틀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틀을 줬으니까 그래도 먼저 읽고 체크만 해봅시다. 자, 음모 모티브라고 하는 게 나올 거래요 하면서 인물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모를 실현하는 이야기 단위를 음모 모티브라고 부른답니다. 뭐 어려운 말 없죠? 이때 음모의 진행 과정에서 환상적 요소가 사용되기도 하고 조력자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서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욕망 실현이 지연되면서 이완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지막 또 다른 음모를 꾸미지만 실체가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 봐봐 씹으면서 자연스럽게 5개 뽑아냈지. 그럼 이 5개가 뭐가 되는 거야? 선택지의 등장 요소일 거야. 보기 적용 문제는 본문에서 뭔가를 들고 올 거야. 그리고 보기에서 이 부분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연결시킬 거야. 일찍 오셨네. 이 연결 관계를 잘 따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21번 문제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2번 때문에 조금 아리송아리송했던 친구들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산문이 혹시 왜 슬픈 얘기하면 틀리는 법이 없냐? 자, 복사해놨어요. 가져가세요. 지문을 읽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자신만의 이걸 이렇게 써볼까? 이야. 지금 이 정도 단계까지 왔으면 자기만의 독해룰 이라고 표현해볼까?
이거는 독서 지문이 됐든 문학 지문이 됐든 마찬가지였으면 좋겠고 자기 스타일이 일단 왜 혹시 없는 거야? 한부가 더 필요한 거야 심지어? 빨리 말하지. 알았어. 잠깐만. 복사해와야 돼. 잠깐만 끊어가자. 입니다. 지문 이어갑시다. 자, 자신만의 독해 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어떤 뭐 표시의 한계를 떠나서 뭐 나는 항상 지문을 읽을 때 이렇게 지금 선택지에서 분명히 인물과 사건에 집중하라고 했었잖아, 그죠? 그러면 인물에 집중해서 뭐 읽기 위해서 뭐 동그라미를 치든 밑줄을 치든 인물들을 정확히 구분해가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구분해가면서 상황 파악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아무튼 상서의 셋째 부인 여씨는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서가 등장했는데 이 상서가 누구겠어 근데? 소현성이지. 일단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소현성. 참고로 그 과거에 그 지문을 한번 과기도를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소현상에게는 부인이 셋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을 거야. 참고로 그 부분이 연결되는 건데 뭐 어쨌든 상서라는 거는 직위명을 말하는 겁니다. 소현성이 있었던 직책이 상서니까 상서라고 표현된 거고요. 셋째 부인 여씨는 그러면 상서의 부인 이렇게 세 명 있었으니까 이걸 1번, 2번, 3번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번호로 표현하기 좀 웃기긴 한데 그냥 갑시다. 자, 여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둘째 부인 석씨의 행실과 마음씀이 매사 뛰어남을 보고 자, 둘째 부인은 석씨인데 지금 포인트는 이거야. 누가 누굴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씨가 석씨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치? 마음속으로 불평하면서 생각을 하길 이 사람이 있으면 매에게 상서의 총애가 오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했어요. 아!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했었지? 쟁총 이라고 부르죠? 총애를 서로 다툰다라는 얘기입니다. 작품 속에서는 혼사장애 모티브도 있고 쟁총 모티브도 있고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 절대 권력자예요. 그렇지? 왕도 함부로 못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총애를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들끼리 싸우는 모습이로구나 판단이 되시는 거죠. 자, 아무튼 얘가 너무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가 뭔가 힘들어 보여.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날이 늦어져 모임이 흩어진 후 상서의 서모인 석파가라고 돼 있죠. 자, 이때 상서의 이름부터 쓸게. 석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상서의 서모랍니다. 이것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자, 서모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작은 어머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겨.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배다른 어머니라고 표현해야 될까? 오케이. 그런 인물이고 그러니까 상서에게 그냥 어머니라고 표현되는 인물이 맞습니다. 어쨌든 소현성의 입장에서는 어머니 때는 다 어머니였으니까. 그리고 이때 이 석파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이름이 맞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야. 공교롭게도 이 사람도 석씨야. 그러니까 이 석파라는 것 때 이 파는 여러분들 뭐 노파 이런 말 들어봤죠? 오케이? 늙은 사람을 표현할 때 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석씨랑 구분하기 위해서 석파라는 표현을 쓴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공교롭게도 성이 같은 겁니다. 아무튼 간에 석파가 청운당에 오니 여씨가 말했대요. 자, 별로 안 중요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은 이런 것들은 좀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구분해서 쓸게요. 지금 누가 어디에 간 거잖아, 그치? 그리고 그 어디의 장소 이름은 청운당인데 청운당에서 누구를 만났죠? 여씨를 만났죠. 이 사람은 청운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게 물론 문제 푸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만약에 이 문제 세트에 공간적 이동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다면 오히려 우리는 실은 여기다 집중했었어야 되는 거지. 청운당에 가면 여씨가 있다. 그렇죠? 오케이. 판단하시고 사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에 여씨는 석씨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 왜냐? 석씨가 너무 잘나서. 근데 그런 어느 날 석파가 여씨를 방문한 거야. 됐죠? 그랬더니 여씨가 말합니다. 석부인은 실로 척강선이라 상공의 청이가 가볍지 않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뭔 소리예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석씨 부인 너무 뛰어나신 분 같아요 라고 칭찬하는 거니? 이 느낌이 그거야?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어? 여씨는 석씨에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칭찬을 한 건 뭐예요? 기분 나빠 이거죠. 그렇죠?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석파가 취해서 실언함을 깨닫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진위를 깨닫지 못하고 석파가 그 말을 듣고 칭찬하나 보다 이러고 대답을 한 거죠. 석부인은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라 덕행을 겸비해서 시모이신 양부인이 더욱 사랑하시나이다. 오케이, 이번에는 시모이신 양부인이라고 나왔어. 자, 판단 잘해야 돼. 슬슬 어지럽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때 석파가 오케이 여씨에게 말하면서 여씨의 시모인 양부인이 석씨를 사랑한다고 말한 거야.
어렵지? 근데 결국엔 이때 시모라는 건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걸까? 여씨의 시어머니니까 상서의 어머니지. 선생님은 상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다른 어머니고요. 어머님입니다. 됐죠? 판단 되시고. 아무튼 양부인이 상서의 엄마야.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는 이거야. 석파가 내가 보는데 우리 정실부인, 그 양부인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석씨가 맞다라고 말한 거죠. 그럼 당연히 지금 여씨의 마음속에서는 불이 일겠죠. 아, 짜증나. 됐습니까? 이 상황이 파악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몇 줄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실은 벌어졌던 거야. 그죠? 체크. 이때 석씨가 석파를 청하자 이번에는 석씨도 석파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석파가 병운당에 이르러. 자, 잠깐. 여기서 어디? 병운당이잖아. 아, 지금 여성들이 구하는 장소가 서로 다 다른가 보네. 판단되시죠? 아, 선생님 이거 파란색으로 쓴 거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걸 읽어낼 수 있느냐를 보자는 거야. 인물, 사건, 배경이니까. 자, 이르러서 웃고 말합니다. 나를 불러 무엇하느뇨? 내 석부인이 받는 총애를 여부인에게 자랑하였나이다. 아, 내가 내가 너를 여씨한테 자랑하고 왔단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아, 답답하죠? 중간에서 약간 분란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무튼 자랑을 하고 왔답니다. 그러니까 석씨가 내키지 않으면서 당부하길 후일은 그런 말 마세요 라고 말한 거야. 자, 그래서 기억이 나왔지. 후일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 우리는 눈치를 챘을 거 아니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아, 여씨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칭찬을 해버리면 내가 타겟팅 당하기 쉽다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런 의미까지 읽었으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기억이 나오면 기억부터 해결하고 오면 좋다고요. 자, 기억 해결하러 갑니다. 20번 문제의 기억만 볼 거예요. 기억은 석파의 독선을 질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질책하는 게 뭐 하는 거야? 꾸짖으며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너 그런 말 하면 돼. 야, 석파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석십장에서. 그치? 질책할 리가 없지? 땡. 2번. 기억은 석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말이고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느꼈을 거야. 그치? 오케이. 일단 그럼 두고 가는 거야. 왜냐면 자꾸 이렇게 나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게 결국에는 여씨 입장에서는 분노를 키우는 셈이 되니까 조심해달라는 뜻이 되니까. 세 번째. 기억은 석파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말이고 이게 석파님 고마워요. 저 칭찬 아니죠? 땡. 4번. 기억은 석파의 경솔함을 염려하는 말이고 오, 이렇게 싹 왔죠? 답일 것 같지 느낌이. 5번. 기억은 석파에게 얻은 정보를 불신하는 말이고 이게 불신하는 말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아니잖아. 봐봐 벌써 20번 문제의 답은 둘 중에 하나야. 확신 됐지? 그럼 나머지는 니은 그 연결된 것들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시간을 아껴보자고. 자, 아무튼 기억 이어서 읽어갑니다. 자, 다음. 여씨의 거동이 점점 아름답지 않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이죠. 여씨는 점점 못나지고 있어요, 사람이. 근데 양부인과 상서는 내색하지 않더라. 자,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 이 여씨의 행실에 대해서 누구랑? 양부인하고 상서는 내색하지 않았대. 그러면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뭔데? 알고 있다는 얘기지. 쟤 이상해. 요즘 좀 핀트가 엉망나고 있어. 근데 한두 번 잘못했다고 혼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엄격한 룰에 의해서 봐주고 있는 중입니다. 내색하진 않았는데, 자, 1일은 상서가 문안 후, 그러니까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청운당에 가니까, 자, 청운당이 어디더라? 여씨네 가. 그치? 청운당에 갔는데, 여씨는 없고, 노군당에 이르니까, 자, 노군당은 어디야? 처음 보는 데지, 그치? 노군당에 이르니까, 희미한 달빛 아래 여씨가 난간에 엎드려서 화씨의 방을 열는, 어허! 화씨가 첫째 부인이고, 여기가 이름이 뭐였지? 노군당이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씨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화씨네 방에서 무슨 이상한 말이 새어나지 않는지 감시하고 있었던 거네요. 판단됐죠? 오케이. 지금 행실이 매우 불손한 의도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씨를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볼까 해서 갔는데 이 여씨가 집이 없길래 딴 데 가보니까 노군당에서 화씨를 듣고 있었던 거야. 어허. 자, 그래서 도로 청운당에 와서 시녀로 하여금 청한 거야. 자, 봤어. 얘가 도군당에 가서 봤어. 근데 다시 청운당 온 거야. 그리고 나서 야, 여씨 좀 불러오라 그래. 오케이, 불렀어. 그러니까 여씨가 급히 돌아왔습니다. 상서는 정색하고 물어보죠. 부인은 깊은 밤에 어디 갔더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좀 무섭지 않냐? 여보 어디 갔었어? 라고 물어보면지만 실은 다 알아 라는 뜻이죠 이거. 하지만 상대방은 그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여씨가 답하면 말하길 문안 후
소부인 운치각이 같습니다. 잠깐만, 소부인은 또 어딨어? 없는 시가 써둘게. 일단 소부인에 그럼 미리 말하지만 소부인은 이 소현성이잖아. 소시잖아, 그치? 소현성의 누나야. 근데 뭐 몰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아무튼 소부인은 또 얘는 어디 사는 거야? 운치각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간 문제 냈으면 되게 복잡했을 뻔하지 않았냐? 느낌이 오시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안 나온 정보지만 선생님 미리 그냥 써드릴게. 자, 아무튼 운치각에 갔다 왔다고 지금 뭐 한 거야? 뻥친 거죠. 상선은 분명히 얘가 화씨 엿들고 있는 걸 녹음당에서 봤는데 자기가 운치각에 있었다고 거짓말한 거잖아. 지금 스토리가 쫙쫙 그려집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자, 니은은 결론적으로 뭐 한 거야? 거짓말한 거지. 자신의 위급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 답 잡으러 가자. 20번 문제 니은. 우리는 2번하고 4번만 보면 돼. 자, 일단 2번의 니은 봅시다. 상선을 위험에 빠뜨리기 한 말이니? 아니잖아. 그럼 답은 결정됐네 벌써. 4번. 니은은 상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말이다. 맞죠? 오케이. 너무나 쉽게 풀렸길 바랍니다. 스토리가 따라왔으면 좋겠고, 보통 선생님은 참고로 이런 식의 작품들이 보면 지금 봐봐. 벌써 등장인물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째가 등장을 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선생님 머릿속에서 역할극을 해요. 자주 등장하는 여변 인물들이 전지현이라든지 머릿속에서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이런 여자들의 입장, 남자는 뭐 장동건, 정우성이랑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머릿속에서 롤플레이를 하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 방법도 있어. 그건 자기 방법대로. 뭐 어쨌든간 자, 상서 열받았겠죠. 갑니다. 상서는 본래 사람을 지극한 도로 가르치는지라. 뭐요? 직접 제시라고 하잖아 이런 것들을. 그치? 아무튼 책망하며 말하길 부인이 여자의 행실을 전혀 모르는지라. 물론 여자의 행실 하나하나 몹시 어려운지라. 어찌 깊은 말을 분주히 다니리요. 더욱이 다른 부인의 방을 엿들으면 금수의 행동이라. 자, 금수의 행동에 까만색 돼 있죠. 금수가 무슨 뜻이에요? 짐승이야, 짐승. 그치? 짐승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짐승이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전일 말한 사람이 있어도 전혀 믿지 않았더니 봐봐. 그게 바로 내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보고는 들어오는데 원래 말이라는 건 그치? 퍼질 때마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잖아. 이 사람들도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은 믿지 않았어. 내가 보기 전에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눈에 3번 뵈니. 벌써 3번째 발견이야 내가. 오케이? 3번 뵈니 비로소 그 말이 사실임을 알지라. 부인은 이미 행동을 말고 과실을 고쳐 나와 함께 늙어가시리를 생각할지어다. 뭐야? 그래도 대인받을게 용서해주고 있지. 그만해. 너 그렇게 안 해도 너 좋아해줄 거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마. 라고 말해준 겁니다. 하고 기세가 엄색하니 여씨가 크게 부끄러워했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사건. 상서가 여씨에게 가서 여씨를 혼내킨 사건입니다. 됐죠? 다음입니다. 이후 여씨가 밤낮으로 생각을 하더니 문득 옛날 강충이란 자가 저주로서 한무제와 여태자를 이간질했던 일을 떠올리고 저주의 말을 꾸며 취성전을 범하니 일이 치밀한지라 능히 알리오. 없어. 자, 이번에는 여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실을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행실을 작전을 꾸민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전은 저주하기였고요. 그 저주를 어디서 했대? 취성전에 갔어. 자, 취성전은 누군지 볼까요? 1일은 취성전에서 양부인이 일찍 일어나 앉았으나 여기가 취성전이구나. 자, 보이죠? 각각 자기 거전 부자지. 부인들 하나마다 집이 독채가 따로 하나씩 다 있는 거야. 부럽지 않냐? 아무튼 간에 자, 취성전에 갔어요. 이런 집은 어떤 집일까? 아무튼 취성전에 갔는데 자, 양부인이 아까 참고로 양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지 어머니라는 존재로 표현하면 되고 이들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라고 판단했었습니다. 그죠? 앉아있는데 석씨가 마침 병이 나서 문 안에 불참을 했어요. 아팠나봐요. 감기 걸렸나봐요. 못 왔었는데 시녀 개성에게 청소를 시키고 있는데 개성이 짐짓. 야, 짐짓이 무슨 뜻이야? 일부러 티내면서란 뜻이죠. 개성이라는 시녀가 자, 이번에는 시녀 개성이 있어. 이 개성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갑자기 침상아래를 쓸다가 봉한 것을 얻어내며 봉한 거 뭐야? 밀봉한 서류 봉투 같은 겁니다. 그죠? 봉투를 꺼내면서 모르겠어. 이거 누가 잃어버린 걸까? 내 친구들 중에서 이걸 잃어버린 친구가 있을까 하면서 티내고 있는 중이죠. 야,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애야? 이쪽이네. 그렇잖아. 이미 저주의 계획을 꾸며줬잖아. 그치? 저주의 말을 집어넣어서 상대방을 참소하는 작전을 세운 겁니다. 자, 봉황을 얻어내면서 아무튼 티를 막 내려고 용을 쓴 거야. 그리고 만약에 스스로 혼잣말을 하는데 부인은 누구? 양부인. 수상이어서 야, 너 일로 와봐. 가져와봐. 라고 했더니 그 봉황 것에 쓰여있던 글이죠. 그리고 그 글에 뭐가 써져 있을 거야? 저주의 글이 쓰여 있을 거야. 요거
특히 자기 자신을 향한, 그치? 음모에, 그치? 양부인 죽어버려, 양부인 죽어버려, 써있겠죠. 자, 그래서 한이 흉악해서 차마 못 볼 만큼이었고, 필적이 산뜻한데 완연히 누구 글씨야? 석씨 글씨야. 글씨가. 마침 석씨가 안 하는데 석씨 글씨의 저주의 글이 발견됐다? 이상하잖아? 그래서 크게 괴이 여겨 다시 보니 그 언사의 흉함이, 그치? 너무나 끔찍해. 양부인은 그때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자, 저주의 글에 대해서 양부인의 행동, 너희들 일단 불을 가져다가 살라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신하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 일을 누설하면 죽어. 카리스마 쩔죠? 야, 이 얘기 밖으로 새나가면 니들이 다 죽는 거야. 정리해 하면서 좌우 신하는 듣고 송구해서 입을 봉하고 있는데 홀로 개성이만 누설치 못함을 조급해하고, 오케이? 저거 말해줘야 되는데, 말해야 되는데, 소문을 퍼뜨려야 되는데, 누구 시주를 받았을 테니까 사주를, 여시 사주를 받았겠지. 그래서 조급해하고 있었고, 양부인은 이후 석씨와 그 자녀를 봤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역시 한 집안을 이끄는 여인 같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석씨는 내쫓겨요. 네. 자, 일단 진행할게요. 갔다. 자, 여기까지 중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략 이후에 사건들이 있는데, 일단 지문을 쭉쭉 먼저 체크해놓고 갑시다. 지금 선생님이 지문을 굉장히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 의도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만하게, 그러니까 고전산문이나 그렇지 현대소설도 마찬가지고 만만하게 여기고 팍팍팍팍 넘어가는 거, 그러다가 틀리는 유형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을 때 선생님이 하는 걸 빠른 속도로 해내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빠르게 읽다 보면 놓치는 구절들이 생기거든? 그치? 그 놓치는 구절들이 어디였는지를 지금 발견해달라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 의도니까 생각해 주시면서 따라오세요. 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생각하자. 얘들아,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왜 써놨을까? 왜 써놓은 거야? 문제 푸는데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이 중략 부분의 줄거리를 안 읽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케이? 아닙니다. 지금 줄거리는 문제 풀 때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꼭 읽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계속 갑시다. 석씨가 쫓겨났답니다. 어허, 그렇구나. 그리고 첫째 부인 화씨를 모함하려고 여씨가 라고 돼 있어. 어허. 자, 석씨를 일단 쫓겨났고요. 이번에는 여씨의 상대가 누가 되는 거야? 이번엔 다시 화씨를 향해 있는 거구나. 판단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이 집안을 자기가 권력을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용을 쓰고 있는 여인인 거야. 이래서 여씨가 여의 계용단을 벗고 화씨로 둔갑했어요. 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여씨가 뭘 먹었어요? 여의 계용단을 먹고 그 결과 화씨로 둔갑.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슨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느낌 막 들지 않냐? 그죠? 막 점 하나 찍고 아니 딴 사람이라고 해서 나타나는 그런 레벨이랑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둔갑을 했습니다. 이때 상선은 친누나 소씨, 네, 소부인이요. 네, 친누나 소씨, 그리고 이남매 윤씨. 자, 이 여씨가 화씨로 둔갑했다는 얘기는 판단해보자. 진짜 화씨가 있고요. vs 가짜 화씨가 있고, 이때 가짜 화씨는 누구? 여씨야.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상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나의 소씨 있고요. 그리고 의형제라고 썼나? 의남매인 윤씨, 석파까지. 지금 4명이서 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야. 오케이? 자, 가봅시다. 참고로 지금 보시면 여의 계용단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여의 계용단이 실은 여기까지 된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여의 모습이란 뜻이야. 모습을 뭐뭐에 맞춘다는 뜻이죠. 바꾼다, 모습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대방의 모습으로 페이스오프 시키는 약인 건가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아니야, 그건 몰라도 돼. 이 이름을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여의 계용단을 먹고 둔갑을 했대. 중요한 건 저거 먹으면 둔갑이 된다 이거 소리잖아.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실상을 밝히려고 여씨의 신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씨의 신복을 불러들여서 상황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갑시다. 시녀가 여씨 신복인 미양을 가리켜 아리니. 그치, 신복인 누구? 미양이라는 인물이야. 지금 봐요. 후반부에도 벌써 등장인물이 엄청나게 많죠? 인물이 많으면 구조도가 복잡해져. 근데 모든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다 규명을 하면서 풀 수는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인물의 동그라미 잘 쳐가면서
관계도, 갈등, 핵심이 나타나는 과정이 누구누구 사이인지를 정확히 밝힐 것. 자, 갑니다. 그래서 미양을 가리키는 아들이 상서가 미양을 잡아서 엄하게 조사합니다. 여기서는 엄하게라고 말했지만 두둑이 팻겠지, 쉽게 말하자면. 자, 그리고 미양은 혼비백산에서 사실대로 구하고 2가지 약을 내놨대요. 아하! 약, 미양이 말에 따르면 약이 2종 있답니다. 자, 그리고 소씨 등이 다투어 보고 웃되 왜 웃고 있을까? 아, 이제 걸렸다 이거지. 그래서 상서는 홀로 눈을 들어 보지 않으니 사악한 빛을 보지 않으려 함이라. 오케이? 지금 내 마누라 중에 한 명이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기가 참혹스러운 거야. 그래서 안 보는 거고. 석파가 그중 회면단을 물에 풀어 2화씩에 나눠주니까. 자, 회면단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회면단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이것도 참고로 단이 알약인 건 알지? 그 우황 청심환 같은 뭐 단약 같은 걸 말합니다. 회면이 무슨 뜻일까요? 유추해봐. 최면 아니야. 최면은 아니야. 회, 그렇지, 돌린다. 면, 얼굴을. 그럼 봐봐. 얘랑 얘가 이거겠네. 그치? 이런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면단을 물에 풀어가지고 2화씨에 나눠주니까 진짜 화씨가 노기를 가득해서 뭐예요? 먹습니다. 진짜 화씨는 뭐였어? 노기를 품고 먹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약을 먹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몸이 달리 되랴? 굳이 내 얼굴이 되고자 하니 이 무슨 괴이한 생각으로 팩을 떨려 하느냐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너희 나쁜 거다 하면서 화를 내면서 막 벌컥벌컥 마신 거야. 나는 당당하니까. 됐죠? 그런데 상서는 말합니다. 어지럽게 굴지 말라. 오케이?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 기다려봐. 진짜 화씨는 해면단을 마실 때 용모가 변치 않더라. 오케이, 좋아요. 당연한 겁니다. 상서가 이번엔 여씨에게 권하는데 여씨는 당연히 화씨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먹으려고 용 쓰죠. 여씨가 먹지 않고는 윤씨가 웃고 너 왜 안 먹어? 이상하네? 하면서 어떻게 하죠? 소씨가 나아가 윤씨가 웃고 아니면 이제 웃음도 드나 소씨 나아가 우김질. 우김질은 뭐야? 억지로 우겨 넣는다는 얘기야. 그냥 입 벌린 다음에 그냥 됐지? 입 벌려 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하면서 막 들이부으니 여씨가 마지못해서 먹었어요. 자, 지금 소씨와 석파가 강제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화씨의 범죄를 밝혀낸 거죠. 그죠? 그래서 먹었고 결국에는 화씨가 변해서 여씨가 됐습니다. 아하. 저 사람들은 박장대소 뭐예요? 꼴 좋다 이거죠. 참고로 이 장면은 그러니까 실은 사이다 장면이었겠죠.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겠지만 판단되죠? 상서는 바야흐로 단장에 굳혀 앉아 말합니다. 군자 있는 곳에는 요사스러운 일이 없거든.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네. 잠깐만. 지금 누가 말하는 거라고? 상서가, 소현성이. 근데 이 아우가 어질지 못하대.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을까? 누가 앞이니까. 누나 앞이라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 계급, 가부장의 화신 같은 존재라고 했어. 나보다 위더 어른 앞에서는 항상 자기는 낮은 존재인 거야. 알겠지? 누나 보기 부끄럽다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군자도 아니다. 집안을 이꼬라지를 만들어 놓은 건 내 책임이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거지 있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으려. 석씨를 모함하는 것도 여씨의 일이니 누님은 따져 물으소서. 누나 정리해주세요. 여자들의 일이니 여자대장 당신이 정리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한 거죠. 석파가 먼저 나서서 미양을 붙들고 부르니까 미양은 당초부터 여씨가 계속 꾸몄던 일을 낱낱이 말했고 소씨 여씨 두 사람은 뭐랍니다. 이제 보건대 당초 우리의 의심이 그러지 않았도다. 그쵸? 소씨와 윤씨 이 두 사람은 석씨가 쫓겨나는 사건 그리고 화씨가 모함당한 사건을 지켜보면서 뭐가 이상하다고 해서 느꼈던 걸 거야. 그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도 이런 말을 했어. 당초 우리 의심이라는 표현을 썼어. 당초 우리 의심. 자, 선생님이 지금 앞장면에서 요거 하나 잡아드렸고요. 내색하지 않았음. 두 번째 뒷장면에서는 당초 우리 의심이라는 표현을 잡아드렸어요. 왜? 이런 요소들이 보통 출제 요소들이야. 오케이? 사람의 속마음이랑 사건의 전개 양상을 전체적으로 알아야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상서는 여씨의 잘못된 행동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색하지 않다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또 지금 소씨나 윤씨 같은 경우에도 누구냐? 여씨라는 존재가 불충스럽고 뭔가 불길한 기운을 띠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의심했다는 말이 성립하게 나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관계들을 잘 그려내면서 읽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씨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움직이지 못했고 화씨는 꾸짖기를 맞지 않습니다. 화씨는 막 열받아서 야 화를 내고 있는 중이고. 열받지 그지?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지금 되게 큰일 날 뻔했던 거잖아. 결론적으로. 날이 새어 치성전에 들어가서 어젯밤 일을 일일이 아랩니다.
양부인이 놀라고 양부인은 누구? 어머니. 어머니한테 이제 보고하는 거야. 어머니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확인 끝냈습니다. 그래서 여씨를 불러 마루 아래 꿀리고 벌 주니 가장 음숙하여 언어 명백하고 들음에 모골이 소견한 거야. 야 여기서 카리스마 대장은 누구였던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부인 카리스마 대장이야. 그죠? 이에 여씨를 내쳐버리고 개성과 미양, 그치? 개성이는 누구? 예. 미양이는 누구? 예. 모든 사건마다 그치? 신복 하나씩 내고 나왔었죠? 내쳐버리고 어미 다스리고 집안을 다시 평정하면서 예. 첫 번째 에피소드 하나가 또 끝이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들아 소현선롱이 우리 수능에 안 나올 거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알아, 그치? 근데 어떤 고전소설이 됐든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문제의 유형을 먼저 보면서 인물 중심으로 갈 건지 배경 중심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배경 공간을 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간 중심으로 갈 건지 혹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갈 건지 이런 것들을 판별해가면서 읽어나가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뒤쪽에 인물과 사건 문제가 있었으므로 선생님도 인물 중심으로 읽어나갔다고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읽으면서 스토리의 그런 자투리 부분을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그냥 느낌으로 큰 느낌만 읽으면 정작 디테일을 놓치고 디테일을 놓치면 문제를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문제에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18번부터 문제를 풀어 봅시다. 18번 보고 1번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배경이 묘사된 적 있어요 이게? 얘들아 묘사라고 하는 건 마치 그림 그리듯 나타내는 거야 대상을. 지금 묘사 그런 거 없었습니다. 두 번째 독백을 반복해서 내적 갈등 해결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독백이 반복됐니? 일단 독백이 존재는 해? 없었죠. 땡. 세 번째, 과거와 현재를 교차한대요. 우리 많이 보던 패턴이잖아 이거.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역순행적 구조를 이렇게 과거와 현재 교차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 작품은 순행적, 즉 다른 말로 추보식 구성이었죠. 시간의 흐름대로. 따라가자고 하셨습니다. 4번,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 간의 다면적 갈등과 교제했다. 아까 봤던 지금 처음 등장하는 용어가 있다고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한 인물은 누굴 말하는 거고요? 여씨와 나머지 다른 인물들, 화씨나 석씨 같은 인물들, 그치? 이 사람들 간의 대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다면적 갈등관계. 갈등이 단순히 하나의 중심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얘랑도 싸우고 얘랑도 싸우고 그렇지? 그런 들이 보여준다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두 공간에서 동시에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건 아니죠.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석씨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씨가 타겟팅이 된 거죠. 답은 5번이 될 수 없습니다. 19번 갑니다. 1번 석파는 집안 사람들과 교류하며 집안일에 관여했습니다. 근거 대세요. 여기서는 그치? 여씨한테 가서 얘기 한마디 하고 석씨랑 가서도 얘기 한마디 하고 또 여기서도 석파도 같이 여기 와가지고 집안 대소사에 관여를 하고 있는 중인 거 맞죠? 오케이. 2번 상선은 남의 말의 진위를 직접 확인하여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맞지? 내가 분명히 들은 적은 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고 했었어. 그런데 내색하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너를 실제로 어디서지? 노근당에서 봤다라고 했었던 거 근거로 낼 수 있죠. 3번 여씨는 상서의 청망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문제가 너무 쉬워져 버렸지, 그지? 여씨는 부끄러워했다는 말을 우린 지문 속에 2번이나 봤습니다, 그죠? 너무 쉬워서 할 말이 없네요. 3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는 뭐냐면 문제의 난이도 조절의 흔적이야. 만약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봐봐. 파란색으로 썼잖아. 노근당, 벽은당, 청운당, 치성당, 운치가 이렇게 해놓고 각각 공간에서의 사건 중심으로 같이 재편해놓고 보면 쉽게 안 보였을걸?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걸? 충분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문제를 다 분명히 조절하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느낌에는 그래요. 4번입니다. 양부인은 권위를 지니고 가족과 신하들을 통솔하는 존재입니다. 맞죠? 처음에 여기서는 무슨 일이었었죠? 야 니들 말하면 죽어 라고 했었고요. 그치? 여기서 마지막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취조 작업 들어갔죠. 모골이 소연해진다고 했었습니다. 모골 이 뼛속까지, 그치? 뼛속까지 그냥 한기가 될 정도로 무서운 말을 했다는 얘기죠. 5번 소씨는 여씨를 압박하여 의혹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소씨는 여씨를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압박했죠? 우김질을 하면서 안 먹어? 이상하네? 이러면서 그치? 들이부어버렸죠. 자 19번 해결됐고요. 20번 아까 해결했고요. 21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1번 여씨가 자신을 석씨와 견주고 양부인과 석씨를 이간하려는 데서 여기까지 사실 맞잖아. 부문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 맞죠? 오케이. 다음 석씨와의 경쟁 관계를 의식한 여씨의 욕망에서 음모가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죠. 여씨는 석씨를 경계했기 때문에 석씨 제거 작업에 들어갔던 거죠. 1번 문제 없습니다. 2번 여씨가 꾸민 봉황것. 자 이게 뭐였죠? 저주의 말이 들어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어. 이 녀석은 개성을 통해 양부인에게 건네졌습니다. 맞죠? 결론적으로는 개성이가 어머 이게 뭐지? 라고 이상한 연기를 했을 거고 그걸 양부인이 가져오라고 했었잖아. 자 좋아요. 여기까지 오케이.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가 조력자에 의해 서사적 긴장이 고조됨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번은 너희들을 낚기 위해서 만들어낸 선택지라는 게 느껴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하관계에 있는 음모자와 조력자에 의한 서사적 긴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고 누굴 말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보자고. 자, 상하관계라고 하는 건 누가 누구를 부린다는 개념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음모자가 조력자를 부리는 게 상하관계라고 설명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음모를 꾸민 사람은 누구였더라? 여씨고, 이거를 가서 실행해 라고 말한 사람은 실행하라고 해서 실행한 사람은 개성이죠. 즉 상하관계에 있는 사람이 음모자가 어떤 음모를 꾸미면 거기서 조력자가 행동에 나서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 분명히 맞잖아. 오케이? 느낌으로 풀면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야. 근데 하나하나 규명을 해보면 분명히 답도 맞습니다. 참고로 21번 문제 틀린 분들은 아마 이쪽이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세 번째입니다. 그 글이 불살라지고 신현들의 누설이 금지된 데서 양부인에 의해 음모의 실행이 저지됐고 이것은 서사적 긴장의 일시적 이완을 의미하는 것이다. 분명히 지문 속에서도 일시적 이완이라는 말을 분명히 썼었습니다. 맞죠? 누차 말하지만 본문에서나 보기에서나 무조건 연결돼야 돼. 그게 아니면 보기를 참고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맞는 말이 나와 있어도 그건 틀린다는 선택지인 거야. 오케이? 보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4번. 회면단을 먹고 여씨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서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가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도구로 작용했다. 그쵸? 지금 음모자가 욕망의 실현을 위해 준비한 환상적 요소라고 하는 긴 설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야? 여의 개용단이었겠지. 그리고 회면단도 필요했을 거야. 그지? 자, 음모의 실체를 결국 드러냈고요. 마지막 5번. 상선은 금수의 행동을 한 여씨를 교화하려 했지만 교화를 한 거 맞죠? 왜? 너 걸렸고 내가 경고하는데 이제 그만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멈추는 거는 처벌하지 않은 것은 교화를 목적으로 했겠지. 그런데 양부인은 어젯밤 일로 여치를 내쳐버렸습니다. 그쵸? 그 어젯밤 일은 여의개용단 사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처벌 방법을 두고 대립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문장은 상서랑 양부인이 대립한다고 설명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센스를 발휘하자면 이 작품의 주인공의 소연성은 뭐하는 사람이라고 우린 너무나 잘 알아. 완벽한 유교 관점, 나보다 높은 사람의 명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 심지어 자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누나 앞에서도 부끄럽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쵸? 어머니의 말입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요? 이게 무슨 갈등이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소연성록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5번이 무조건 답이라는 것도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연기공부의 힘이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쵸? 오케이. 자, 거기까지 해서 일단 소설 파트 지문은 쭈루룩 정리를 해봐드렸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천천히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다시 정리. 선생님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항상 무슨 작업? 점검 작업을 해주는 게 중요해. 단순히 이번에 몇 회를 풀고 뭐 한 회분들 풀고 몇 점이 나왔고 그냥 틀린 문제는 이거다 끝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 계속 고민해야 되는 건 내가 왜 틀렸지야? 이거 왜 틀린 거야? 부터 시작해서 그럼 얘를 안 틀리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들을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이 지문 어디선가 찾아내길 바라면서 지문도 좀 천천히 설명을 했고요. 원래 보통 선생님이 연기하고 나면 이거 연기됐으니까 이제 지문 설명 패스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 자, 잠깐 스톱하고 쉬었다가 그 뒤에 지문 문학 지문 계속 이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